안녕하세요. 위스키 썸띵입니다. 지난 시간 싱글몰트 위스키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본격적으로 싱글몰트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과거에 저를 싱글몰트 위스키의 세계로 이끈 하나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신가요? 사실 블렌디드 위스키에게는 치욕일 수도 있는데요. 이 워딩은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시간을 내서 싱글몰트 위스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인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거는 스코틀랜드의 지도입니다. 크게 이렇게 대여섯 개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이 지역에 따라서 위스키의 스타일도 가지각색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싱글몰트 위스키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넓은 지역인 하이랜드와 아일랜드를 이제 최근에 합쳐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풍미를 지닌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일랜드 파크, 글렌모린지, 탈리스커 등이 대표적인 증류소들입니다. 다음은 아일라 지역입니다. 영어 철자대로 아일레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요. 현지 사람들은 아일라라고 부르더라고요.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독특한 풍미와 스모키한 위스키를 주로 생산합니다. 라프로익, 아드백, 라가블린, 보모어 등 아마도 무라카미 하루키의 뮤즈가 된 증류소들입니다. 세 번째는 스페이사이드. 스페이강 주위에 정말 많은 증류소가 밀집해 있는데요. 그만큼 유명한 증류소들이 많습니다. 글렌피딕, 맥켈란, 발베니, 글렌리벳 등 판매량이나 역사적으로나 매우 인지도가 높은 증류소들입니다. 부드럽고 과일향이 풍부한 위스키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번째 로우랜드는 말 그대로 비교적 저지대이고요. 위스키의 본고장인 글래스고와 에든버러가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오큰토션, 글렌킨치, 로즈뱅크 등의 증류소가 있는데 가벼운 풍미가 특징적입니다. 로즈뱅크 증류소는 안타깝게도 1993년에 폐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벨타운은 로우랜드와 함께 이제 소규모 증류소들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전통과 민속의 고장이고요. 반도형 해변을 끼고 있어서 풍미가 강한 편입니다. 스프링뱅크, 글렌스코티아 증류소가 대표적인데요. 스프링뱅크 같은 경우는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증류소들에 비해서 인지도는 낮은 편이지만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면서 수많은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스프링뱅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번엔 맛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위스키 테이스팅 차트인데요. 보시는 대로 좌측은 라이트, 우측은 리치, 상단은 스모키, 하단은 델리케이트입니다. Y축은 스모키하고 섬세한 정도, 그리고 X축은 바디감과 풍미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축은 스모키함이 헤비하냐, 가볍냐, 또는 스타일이 섬세하냐, 투박하냐 정도로 나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X축은 풍미가 진하냐, 복합적이냐, 또는 여운이 길게 남느냐 등 풍미의 정도에 따라서 나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마신 위스키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하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다만 참고할 뿐이지 절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다양하게 맛보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스모키란 것이 어떤 향인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맡아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지만 굳이 말로 설명드리자면 병원 냄새? 약간 요오드향? 그리고 탄내? 약간 이런 걸로 좀 설명이 될까요? 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직접 한번 맡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호불호가 뚜렷해서 처음엔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스모키한 위스키에 빠지면 정말 출구를 찾기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위스키를 직접 한번 차트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탈리스커 10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꽤 미들급 스모키면서 니치한 정도는 딱 중간 정도에 해당하네요. 네, 이번에는 쉐리밤이라고 알려진 글렌드로낙 18년은 어디 있을까요? 네, 거의 스모키하거나 섬세한 정도는 중간에 해당하는데 굉장히 풍미가 리치한 것으로 평가를 해놨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1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위치한 위스키들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반대쪽인 3사분면 한번 가볼까요? 네, 글렌리벳 12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스모키함은 거의 없고 꽤 라이트한 풍미를 가진 위스키로 보이네요. 사실 먹다 보면 자신의 느낌과 이 차트가 굉장히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캐치해내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게 같은 위스키도 병입 연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맥켈란 18년 중에는 하나는 2017년 빈티지, 그리고 하나는 1993년 빈티지이거든요. 근데 둘이 완전히 다른 술이에요. 가격 또한 3배가 넘게 차이납니다. 그래서 이 테이스팅 차트에 너무 의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미삼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싱글몰트 위스키의 맛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트가 있습니다. 이 메가를 건조시킬 때 연료로 사용되는 스코틀랜드의 자연 퇴적물인데요, 스모키한 맛을 내는 원인이 됩니다. 이 피트 스모크의 강렬한 연기 냄새는 위스키 입문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지만 애호가들을 열광시키기도 합니다. 주로 아일라 지역의 위스키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죠. 또 어떤 오크통에서 숙성시켰느냐에 따라서 위스키의 맛이 달라집니다. 보통 쉐리 오크통과 버번 오크통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쉐리는 제 영상 일부 술의 종류에서 언급된 포트와인처럼 주정 강화 와인의 한 종류로,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포트와인에 비해서 이제 쉐리 와인은 스페인을 대표하고 있죠. 바로 이 와인을 숙성시켰던 오크통에 위스키를 숙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진홍색의 어떤 짙은 색상을 띠고요, 말린 과일이나 초콜릿 등 진한 풍미를 지닙니다. 쉐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올로로소와 페드로 히메네즈를 가장 많이 씁니다. 버번 오크통은 말 그대로 버번 위스키를 숙성시킨 오크통을 사용한 것인데요, 색은 옅은 황금빛을 띠고요, 코코넛이나 바닐라 향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언뜻 약간 화장품 향도 비슷하게 나죠, 버번에서. 위스키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쉐리 오크가 더 선호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위스키의 묵직하고 깊은 풍미를 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 수급이 좀 어렵죠. 여기서 역사적인 사건을 한 가지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18세기 일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분쟁에서 잉글랜드가 승리를 하면서 스코틀랜드 지배를 이제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와 과세 정책을 폈는데요, 이 중 하나가 바로 술 제조와 관련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단속을 피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술을 제조하거나 당시 이제 수입한 뒤에 팔고 남은 빈 쉐리 오크통에 위스키를 몰래 숨겨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나고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자연적으로 숙성이 되면서 이 오크통 원료인 떡갈나무 진액과 그리고 통에 흡수되어 있었던 쉐리 와인이 이 위스키 원액에 스며든 것입니다. 오크통 숙성과 맛 좋은 위스키를 탄생시킨 역사적인 배경이 이게 아니냐라는 설이 바로 이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네, 오크통 외에도 쓰이는 물이나 암반, 해초 등에 따라 위스키의 맛이 변하기도 하고요. 몰팅의 방식이나 증류기의 종류에 따라서도 위스키의 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피트의 유무 그리고 또 숙성 오크통의 차이가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싱글몰트 위스키 라벨에서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용어들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싱글 캐스크입니다. 한 통의 오크통에서 나온 원액으로 그대로 병입한 위스키를 뜻합니다. 보통은 증류소 내에 이제 오크통끼리 블렌딩 과정을 거치는데요. 싱글몰트도 하나의 오크통에 있는 원액을 블렌딩 없이 그대로 담았다는 의미입니다. 발베니에서는 뭐 싱글 배럴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캐스크 스트렝스입니다. 도수가 50도에서 60도에 이르는 높은 위스키 원액을 물로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병입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병입 전에 희석을 통해서 보통 40도 수준으로 낮추거든요. 하지만 이 CS가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퀄리티가 받쳐주지 못하는 CS는 또 이제 알코올 부주가 심해서 물을 어느 정도 섞어서 먹었을 때 더 낮기도 하더라고요. 위스키에 따라 맛있는 도수가 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간혹 라벨에 non-chill filtered 라고 표기가 된 위스키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병입 과정에서 원액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성 아미노산을 차갑게 해서 걸러내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담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추럴 컬러는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색이라는 거죠. 놀라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위스키가 카라멜 색소를 첨가한 것입니다. 물론 싱글몰트야 내추럴 컬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퍼스트 필입니다. 오크통을 가지고 원액을 첫 번째로 담아 숙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액은 쉐리든 버번이든 이제 해당 오크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겠죠. 퍼스트 필일수록 오크통의 특징이 원액에 가장 잘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위스키가 오크통을 2번, 3번 재사용하면서 숙성한 리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이러한 용어들이 라벨에 들어가게 되면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뭔가 인위적인 처리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담았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자, 싱글몰트의 매력과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싱글몰트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글래스입니다. 잔을 준비하세요. 보통 언더락 잔과 스트레이트 잔을 떠올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글렌캐넌 잔입니다. 아니면 이런 형태의 노진 글래스도 좋습니다. 두 가지가 다 없으시다면 이런 잔이나 아니면 와인잔 같은 게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향입니다. 노징이죠. 와인과 마찬가지로 시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싱글몰트 위스키는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제조 과정의 차이로 인해서 맛과 향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입구가 좁아지는 형태의 잔이 바로 이런 위스키 고유의 향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와인과 마찬가지로 마시기 전에 충분한 시향을 통해서 위스키를 파악한 뒤에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시는 걸 니트라고 합니다. 스트레이트 아니고요. 자, 테이스팅입니다. 보통 글렌캐런 잔의 이 볼록한 부분에 맞게 따르면 보통 1온스 왔다 갔다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스트레이트 잔에 원샷으로 털어넣었을 양이지만 이걸 3번이나 4번 이상 나눠서 충분히 음미하면서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제 위스키 멘토 중에 한 분은 1온스를 대략 한 5번 정도에 나눠 마시더라고요. 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에 가시면 잔술은 물론이고 하프로도 판매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안주는 되도록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노징은 물론이고 테이스팅에도 방해가 되더라고요. 가볍게 이지 드링크 하는 자리라면 편하게 페어링해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집중해서 테이스팅을 하고자 한다면 위스키만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스키 리뷰할 때 안주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위스키에만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스키의 보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스키의 보관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직사광선만 잘 피하면 되고요. 다만 와인처럼 눕혀놓지는 마세요. 이 코르크마개의 향이 위스키에 배어버릴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파라필름으로 감아놓는 것도 산화를 막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파라필름 얼마 안 하거든요. 다만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그다지 없다는 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위스키가 많아서 몇 개월에 한 번 마시는 보틀이 있다면 아마도 파라필름에 감아두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싱글몰트 위스키 제대로 즐기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긴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매스컴이나 영화 등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위스키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회에 만연한 수직 구조 그리고 접대 문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 음지로 몰아간 것이 사실입니다. 몇 년 전 버닝썬 사태만 봐도 최고급 샴페인인 아르망디, 돈페리뇽을 비롯해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브랜디인 루이 13세가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폭탄주 문화도 마찬가지겠죠. 인식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싱글몰트 위스키로의 여행이 테이스팅 노트든 테이스팅 차트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위스키를 찾아본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와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만큼 싱글몰트는 블렌디드 등 다른 위스키들에 비해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거든요. 품위 있게 격식을 갖춰서 천천히 향을 맡고 음미한다면 누구나가 위스키의 풍미를 즐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듯이 거기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간단한 지식들을 곁들인다면 그 즐거움은 아마도 배가가 돼서 살아 움직일 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위스키를 한 번에 입안에 털어넣기보다 천천히 향을 음미하면서 느림의 미학을 만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